네,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따른 화자의 정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면 작품을 보시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품을 이해하기 전에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게 작품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의 내면을 비춰주는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 혹은 그리움의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매개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떠한 것을 연결하는 소재라고 정리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의 내면을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소재, 혹은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리움을 연결할 수 있는 소재, 이런 것들로 흰 바람벽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먼저 정리해 보시고요. 화자의 정서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에서 그리움의 정서, 운명론적 태도, 극복 의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 일단 먼저 크게 잡아본 거고요. 본문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살펴볼게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처음에 흰 바람벽 나왔죠. 요게 바로 화자의 내면을 투영하는 매개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그냥 자습서에 있는 거 그대로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다 라고만 정리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쓸쓸하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화자의 정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서 1, 쓸쓸함이에요. 그쵸? 화자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쓸쓸함이었고요. 그때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그른 다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라면서 정서 2 나왔죠. 외로움. 그쵸?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화자의 중심 정서 두 가지를 연결해 보자면 요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쵸? 그리고 이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희미한 15초 전등, 때그른 낡은 무명 셔츠. 일단 기본적으로 15촉 전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고 어두운 전등입니다. 값싸고. 그쵸? 그 다음에 내 셔츠가 때그렇고 다 낡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아, 화자의 상황은 굉장히 가난한 상황인 거구나. 그쵸? 이렇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정서.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뒤에 나와 있는 지친 불빛, 어두운 그림자 역시나 화자의 이러한 상황과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들이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각적인 거, 불빛이라고 하는 거, 어둡다라고 하는 거 통해서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그쵸? 요거까지 정리하면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나왔어요. 근데 그런데, 그쵸? 그런데 라는 거에서 이제 뭔가 반전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위에까지는 방금 우리가 봤던 위에까지는 화자가 지금 외롭고 쓸쓸한 그런 정서만 느끼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때 화자의 내면에 늙은 어머니가 떠오른 거예요. 자, 늙은 어머니는 그렇게 당연히 여기서 그리움의 대상 첫 번째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흰 발연벽이 화자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 그쵸? 정서 3, 그리움 되는 겁니다. 그쵸? 1번, 2번의 정서를 거쳐서 세 번째 정서인 그리움의 정서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요 그리움의 정서를 일단 첫 번째 어머니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했고요. 어머니, 그죠? 자, 그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어머니가 추운 날 찬물에 배추랑 물을 씻고 있는 고생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그 고생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여기서 표현사의 특징 한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추운 날이라고 하는 자, 중심 대상을 찾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추운 날이에요. 그쵸? 근데 이 추운 날이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감각은 촉각이죠.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감각인 시퍼러둥둥하다. 시각을 사용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중심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감각을 일반적이지 않은 감각처럼 표현해 준 거.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부르죠? 내지는 요거 자체를 감각의 전이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각의 전이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사람도 떠오릅니다. 그쵸?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움의 대상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그리움의 대상. 자, 여기서 내 사랑하는 사람은 뭐 누이 동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예전에 나의 연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중에 무엇으로 해석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조금만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굿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고 있고요. 벌써 어린 자식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고 있고요. 그쵸? 이러한 과정들을 모습을 떠올리면서 화자가 그리움의 정서를 갖다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데가 또 한 번 나오죠. 세 번째 장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면. 그런데 또 어느샌가, 그쵸? 어느샌가 내려가서 보면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화자 쓸쓸하다는 거 다시 한번 나오네요. 자,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영화 스크린, 하얀 스크린에 자막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자막이 지나가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라는 내용을 떠올린 거예요. 자, 화자가 지금 이전까지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꼈다가 그리움을 느꼈다가 생각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어. 이건 나의 운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운명론적 태도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운명론적 태도 같은 경우에는 운명론적 체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수능적 태도를 보인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금 화자의 정서 혹은 태도 3번이 되는 거예요. 그쵸? 4번이 되겠군요. 그쵸? 4번이 되는 거겠죠? 운명론적 태도라고 하는 게 화자가 보이는 네 번째 정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갑자기 태도가 마구 변해요. 쓸쓸하고 외로워하다가 그래, 이건 내 팔자야. 나의 운명인 거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이 이 세상에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누구를요? 사랑하는 것들이요. 그쵸? 바로 누구처럼? 소승달, 바고지꽃, 짝새, 당나귀,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인의 마리아 릴케, 가 그러하듯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친 아이들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화자가 인식의 변화가 생겼었죠. 내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건 하늘이 이렇게 정해준 나의 운명이야. 근데 여기서 인식의 변화 5번째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서 5가 되는 거겠죠. 정서 5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태어나게 만든 것들은 다 하늘이 사랑하는 것들이야 라면서 자기 위안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 역시 하늘이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예시로 나온 것들 초승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인엘, 마리아 릴케 이런 것들 전부 다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서 화자의 자기 위안에 도움을 주는 대상들이 되는 거겠죠.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뭔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이러한 하늘이 사랑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화자의 정서 변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정서였다가 갑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그녀가 그리워져요. 그죠? 아, 사랑하는 그녀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어떤 여인, 그쵸? 누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였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건 한 운명이야.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의 운명과 같이 하늘이 사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안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위안한다라고 하는 데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위안을 통해서 이러한 화자의 상황 혹은 어떠한 쓸쓸함이라고 하는 정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라고 정리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정서 태도의 변화가 작품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넘어가서 학습활동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15초 전등의 지치운 불빛, 낡은 무명사치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난한 상황이 먼저 잡혀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가난 속에서 화자는 쓸쓸함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 느꼈다라는 걸 일단 먼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넘어갔을 때 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리움의 정서가 가장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 바람벽에 비친 글자에 반영된 내면의식 정리해보면 나는 이 세상에 어쩌고저쩌고 가득 찬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건 하늘이 정해준 거야.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는 운명론적 태도 내지는 운명론적 체념이라고 해도 좋고요. 혹은 수능적 태도라고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늘이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걸 통해서 그런 거죠.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했을 땐 자기 위안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기 위안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열된 시어들의 공통점 파악하고요. 그리고 추구하는 삶의 자세, 요거 정리해보면 초승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인엘, 마리아 릴케 이러한 시어들의 공통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쓸쓸하고 그쵸? 그리고 넘치는 사랑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대상들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화자와 동일시 되는 대상이었다라는 걸 일단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늘의 사랑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으니까 나 역시도 그쵸? 나 역시도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태자면 높은 이상을 꿈꾼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